안녕하세요. 김현숙입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안녕하신가요? 네, 함께 사는 부부들은 매일매일이 이렇게 안녕해야 되겠죠. 낮에도 안녕, 밤에도 안녕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퇴임하고 사회에서 이제 이렇게 손을 떼게 되는 순간 굉장히 스스로가 나약해지는 이런 모습들로 가잖아요. 자신감도 떨어지고 뭐 쩌렁쩌렁하던 목소리도 좀 작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뭐 의식적이든 아니든 좀 이렇게 관계에 또 소홀해지는 이런 경우도 있죠. 몸의 변화도 따라오고, 그죠? 그래도 부부는 항상 스킨십을 하고 부부답게, 말하자면 부부관계도 잘하면서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또 그래야지 함께 오랜 시간 더 같이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맨날 햇빛, 맑음 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사연을 주신 분의 얘기를 한번 보면 성관계를 거부하는 남편이래요. 근데 대부분 성관계를 거부한다 하면 이제 아내분 쪽이 많죠. 갱년기를 맞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함 때문에 보통 성관계를 거부한다면 아내?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는 의외로 남편이 또 성관계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식 속에 남자들은 성욕구가 커.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닐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생각들이 남자들은 성욕구가 커. 나이가 들어도 김 한 장만 들 수 있는 힘이 있어도 관계를 좋아해. 성관계를 가지려고 해. 그래서 아내들은 힘들어, 불편해. 뭐 이런 얘기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잖아요. 근데 여기 얘기는 보니까 남편이 거부해요. 특별한 경우일까요? 남편이 거부하는 남편. 어째서 그런지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늦은 나이에 중매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소위 엘리트 남편이었어요. 좋은 대학을 나왔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나름 잘 갖춰진 사람이었습니다. 중매 결혼을 하다 보니 연애 기간이 짧았고 성격을 파악할 겨를도 없이 결혼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잖아요. 뭐 아예 결혼을 목적으로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 중매라 하는데, 대부분 우리 위에 분들은 연세가 이제 뭐 60, 70, 뭐 80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연애의 개념보다 중매 결혼이 참 많죠. 이분도 그렇게 이제 중매로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대요. 결혼 후에 첫 딸을 출산하고, 그러니까 그도 결혼하고 함께 잤네요. 예, 출산 후 지금까지 거의 30년 가까이 부부 관계를 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섹스리스? 예, 이제 우리가 섹스를 좋아하지 않는, 성관계를 좋아하지 않는 섹스리스라는 게 있죠. 섹스리스 부부. 아예 뭐 성관계 안 해도 굉장히 사회생활 잘하고 부부 생활을 잘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요것도 섹스리스도 두 분 다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이제 둘 중에 한 명은 원하고 한 명은 원하지 않을 때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는 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안 하고 싶어. 이럴 때 이제 한 사람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자꾸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 있죠. 정서적으로 뭐 모든 문제가. 두 분, 여기 우리 사연을 주신 분의 얘기를 보면 남편이 섹스를 했을까요?
남편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정말 거부한다 했으니까, 그죠? 근데 아내는 또 아닌가 봐요. 그냥 남들처럼 밤에 성생활도 잘하고 낮에도 멋있게 뭐 이렇게 지내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 젊은 시절에도 남편이 거의 함께하지 않은 이런 관계였어요. 20년 전부터는 아예 각방 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생활, 뭐 부부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뭐 자연히 마찰이, 이 신체 스킨십이 없으니까 그냥 뭐 때 되면 들어오나 보다, 막 가족이니까 또 밥은 같이 먹나 보다, 뭐 이러고 이제 굉장히 무심한 존재,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각방 알아서 뭐 서재 들어가고 뭐 안방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각방 선지도 꽤 오래됐어요. 이쯤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뭐 우리가 화나면 또는 싸우면, 부부 싸움을 하면 그리고 이제 딴방 가서 자고 이런 거는 있잖아요. 그 길어야 뭐 일주일 지날까요? 뭐 이 각방 쓰는 거, 싸우고 각방 쓰는 것도 젊었을 때는 빨리 해결이 되어서 하루 만에 그냥 안녕 다시 이게 되고, 좀 더 나이가 드니까 한 3일 가다가 또 더 나이가 들면 이 각방 생활하는 시간이, 길이 점점점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사과하는 것도 잘 안 되고, 내가 먼저 미안해 하고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는 것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점점점 가면 그 생활에 또 익숙해져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각방 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게 오히려 편해지는 경우죠. 그래서 각방 생활을 하는 거는 뭐 이제 뭐 코골이 때문에, 또는 뭐 몸부림이 심해서, 뭐 술을 마셨기 때문에 등등의 이유로 할 수는 있어요. 짧잖아요. 그냥 순간적으로. 근데 이렇게 긴 시간, 20년이란 세월 동안 각방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거의 뭐 남이죠, 남. 진짜 남편인가 봐요. 그죠? 진짜 남이에요. 남편은 거부를 하는데 이 아내가 그래 싫으니까 나도 안 해라고 했을까요? 끊임없이 함께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죠. 일부러 스킨십을 하려고도 해봤고, 또 다과 준비를 해서 서재에 들어가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이렇게 마찰을 하려고 그러면 그냥 탁 일어나서 자리를 옮겨버리고, 일단 시도조차도 못하게 아주 접근 응금, 이런 상태로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혼을 하고 싶냐? 이혼은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지위도 있고 뭐 경제적으로도 좋고, 그리고 결혼하고 딸을 키우면서 이 아내분이 뭐 사연을 주신 분이 나가서 자기 일이 있어서 뭐 활동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러니까 물리적인 보여지는 삶은 아주 문제가 없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이분은 주변을 또 많이 의식을 해요. 그러니까 남이 보면, 우리 집집마다 보면은 다 행복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말 하잖아요. 들어가서 봐야 안다고. 보이는 것은 다 행복해 보이고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실상은 또 아닌 경우도 많다고. 그래서 파헤쳐보면 다 거기다 막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연을 주신 분의 외부적인 보여지는 모습은 굉장히 완벽했어요. 사랑스러운 딸, 괜찮은 남편, 직장도 좋고 사는 것도 경제적으로도 좋고, 그리고 뭐 남이 보면 부러워할 정도의 어떤 이런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안 하고 싶어요. 남이 기대를 하고 봐주는 것에 막 나 이러고 살아라고 가족들에게도 친정 식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냥 그들이 보여지는 그 모습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혼 안 하고 이혼한 것처럼 살고 싶은 거죠. 이혼은 안 했는데 이혼한 것처럼 그냥 없는 사람이려니 이러고 산다는 거죠. 쉬울까요, 그것도?
없는 사람이려니 하고 산다는 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굉장히 이제 적응하고 뭐 익숙해져 있고 그러고 살면서 나이가 드니까 뭐 그렇게 지금까지도 쭉 살아왔는데 뭐 또 쭉 살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뭐 또 이런 사연을 내보낼까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자꾸 나이가 들면 약해져요. 진짜 외롭잖아요. 남편이 있어도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막 이런 외로움이 들어올 때 있죠. 또 자녀 다 커서 독립도 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딸이 같이 사는데요. 자녀가 만약에 독립해서 나가면 결혼을 해서 나가면 이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상상을 해보면 끔찍할 것 같아요. 자, 이혼을 하려니 용기도 없고, 예, 또 능력도 없어요. 물론 뭐 이혼하게 되면 뭐 재산 분배해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나이가 되었는데 또 뭐 이제 와서 뭐 이때까지도 이러고 살았는데 30년 이러고 살았고 20년 각방 쓰면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뭘 뭐 이혼을 하고 따로 사니 뭐 이런 생각들이죠. 잘 살다가도 이 나이 되면 뭐 그렇죠. 각방 쓸 수도 있고 그죠? 뭐 또 황혼 이혼이라는 것도 있지만 원하지 않으세요. 이 사연을 주신 분은 이혼은 뭐 원하지 않으세요. 어쨌거나 그 이혼이라는 뭐 서류 관계가 중요하냐?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혼했다 생각하고 내가 사는 대로 살자. 너무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살고 싶지는 않고 그냥 그렇게 산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그 내가 막 뭐 하고 싶어 막 이런 걸 떠나서 그래도 가끔씩 그런 욕구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 해결하기가 참 힘들대요. 그렇다고 진짜 이혼도 용기 내서 못 하시는 분이 나가서 자기 성욕구, 성적 욕구를 해결하려고 어디 가서 도구를 구입한다. 이것도 있을 수도 없겠죠. 그래서 혼자 그것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힘듦이 있대요. 힘들죠.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 그죠? 자위를 한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아서 그럴 때마다 왜 사는지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는 삶을 돌아보면 굉장히 우울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너무 뭐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고 싶다고 하고 견뎌왔어요. 그리고 뭐 우울해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써왔고 왜 타인의 시선들을 되게 의식하면서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을 혼자 되게 감당해 나가는 부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딸이 또 이 모습을 다 보고 있어요. 뭐 아빠 들어오시면 엄마하고 같이 손잡는 것도 못 봐. 뭐 뽀뽀하는 건 더더욱 못 보겠죠. 그렇게 성장하면서 계속 부모님의 부부 관계를 보고 이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성장한 거예요. 딸이 나이가 이제 많아서 결혼을 해야 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싶지도 않대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관계가 되게 좋으면 나도 빨리 결혼해서 저런 가정을 꾸미고 싶어. 이런 게 보여지는데 이 딸이 봤을 때 행복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것도 말은 엄마 아빠인데 굉장히 불편한 관계들을 보고 크잖아요. 그래서 이 딸은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러고 안 한다 그러고 그런데요. 지금도. 자, 남편은 왜 저랑 결혼을 했을까요? 이럴 거면. 아니 이렇게 부부 생활도 안 하고 이럴 거면 왜 결혼했을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왜 결혼했을까요?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은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 동성애자인가? 이 생각도 해봤대요. 처음에 이제 결혼해서 딸 가질 때만 한 번 그 관계를 가지고 뭐 또 그렇게
생활한 게 아기가 생긴 거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아니었다 하니까 이번에 생각했을 때는 동성애자인가? 동성을 좋아하는가? 여자는 싫어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딸은 또 그렇게 또 이뻐한대요. 자녀는. 그 딸은 또 여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은 또 되게 예뻐하고 아껴주고 그런대요. 그런 거 보면 여자를 싫어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가족이라서 좋아하나?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굉장히 이런저런 생각이 참 많았다고 해요. 오히려 이제 이런 삶을 우리 딸은 불편해하고 더군다나 이제 엄마인 저한테는 이제 이 동성애자는 아닌 것 같았어요. 딸을 예뻐하고 딸에게는 스킨십도 많이 하고 이런 거 보면. 근데 딸은 그 자체도 싫어하는 거. 아빠가 스킨십 하는 거 싫어한대요. 왜? 엄마한테는 손등 부딪히는 것조차도 거부하고 막 섬찟섬찟 놀란 듯이 표현을 하면서 자기에게는 스킨십을 하는 거 이것도 되게 불편하다는 거죠. 자, 이런 아빠의 스킨십도 싫고 이런 아빠도 싫고 그냥 여기 가족은 말이 가족이지 그냥 남들이 사는 냉랭한 그런 모습이에요. 이 가정은. 그죠? 자, 남편은 왜 부부관계를 거부할까? 접근하는 것조차도 사전에 뭐 아주 딱 막아버린다는 거죠. 뭐 좀 우연이라도 이렇게 손을 스치고자 아니면 뭐 옆에 소파에 앉았을 때 앉아보고자 일체 용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소파에 앉으면 우리 애 모르는 사람이 오면 이렇게 한 칸 건너 앉듯이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앉으면 일어나서 옆으로 비껴간다는 거죠. 그 정도로. 아내인데 그 정도로 싫을까요? 우리 좀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래도 자녀 놓고 사는데 이 관계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남편은 꽤 유능한 사람입니다. 돈도 잘 벌고 사회생활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아내가 볼 때죠. 바깥 생활은 뭐 따라가서 확인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사업체를 운영하고 뭐 많은 그 직원들 함께 하는 거 보면 또 이런 건 잘 하는 것 같다고 이제 인정을 하죠.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보면 우리 가족은 사랑스러운 딸의 훌륭한 남편, 부족함 없는 경제적 수준이니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흔히들 말하죠. 쇼윈도우 부부라고. 바깥에 나올 때는 정말 뭐 이렇게 좋은 모습. 안에 들어가면 각자 생활, 예,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뭐 이런 모습들, 쇼윈도우 보여지는 부부라고 하잖아요. 이 나이 든 이제 이 사연을 주신 분들 말고도 이런 부부들이 있다고 우리 주변에서 좀 듣고 계시죠? 이렇게 있더라는 거죠. 들어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죠? 자, 근데 이런 남편을 또 이해할 것 같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남편을 무던히 이해도 해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 있어. 맞아. 또 그렇게 이해하면서 몇십 년을 보낸 거죠. 맞아. 그런 이해가 없었다면 또 지금까지 물론 뭐 부족함이 없어서 있다고도 하지만 그런 이해하려는 부분이 없었다면 뭐 돈이고 뭐고 막 나 이렇게 안 살래라고 했던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자, 이 남편의 이제 어린 시절 한번 돌아볼게요. 남편의 어린 시절 보면 아버지를 일찍 이제 여의었대요. 그러니까 호르머니 밑에서 이제 성장했던 과정들이 있네요. 편모스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남편이 일찍 돌아가고 형제 3남매인데 이 3남매를 엄마가 이제 키우는 거죠. 우리 3남매를. 보통 우리 정서로 보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있을 때 엄마는 아빠의 역할까지 다 하기 위해서 곱절의 사랑을 베푸시잖아요. 아빠의 자리가 비어져서 그 자리를 메꿔주려고 아빠의 역할을 하는 부분.
그리고 엄마는 엄마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 그래서 양 역할을 다 하려다 보니까 더 힘들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된 사람들이 자녀를 키울 때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힘들죠. 엄마의 사랑만 먹다 보면 어떤 남성성이라는 게 없을까 봐 걱정이고. 그죠? 그래서 그런 아이가 성장하는데 양성의 그런 성향들을 갖추게 해주려고 그러다 보니 이제 심적으로 뭐 여러 가지 여건에서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한쪽만 해도 될 일을 양쪽을 다 하자니 이제 어머니도 되게 힘드셨는데 보통은 그래요. 근데 이 어머니 성향이 또 보니까 어떤가 봤더니요. 굉장히 좀 남성스럽다 그래야 되나요? 예, 그 당시 어머니는 차갑고 예, 강한 성격.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남자다운 성격이라고 이렇게 물론 그것도 고정관념에서 나온 얘기긴 하지만 굉장히 강하고 또 따뜻함이 잘 보이지 않는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신부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또 사업을 하면 잘하고 막 대장부 역할을 한다라는 이런 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자녀들을 아주 냉정하게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안 들으려고 굉장히 강하게 독립적으로 키우려는 이런 의지가 강했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다 보니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남들보다 처지는 꼴을 못 보고 일단 공부를 잘해야 돼. 사회에서 비난받지 않고 아비 없는 자식 소리 안 들으려면 성공해야 돼. 성공해야 돼. 이걸 굉장히 주입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간에 우애를 가르치고 그래 아버지 없으니까 너희들끼리라도 서로 힘이 되어서 서로 의지하고 우애를 가져야 돼. 이런 정서가 아니고 성공해야 돼. 남으로부터 불편한 소리 안 듣고 그러려면 공부를 잘해서 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길밖에 없어가 너무 강했다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생계가 어렵지는 않으니까 원하는 대로 학업을 뒷바라지 해놓은 거는 충분히 해주셨어요.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여동생이 있고 형제 있는데 이 형제가 그 어머니 말씀에 굉장히 순종하는 타입이었죠.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또 머리가 좋은지 공부도 잘 했대요. 두 형제가. 이제 이 사람이 맞이에요. 지금 여기 남편이. 그래서 이 남편이 시험을 쳐서 좋은 성적을 갖고 와서 어머니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죠. 엄마, 나 이렇게 받았어. 막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시험을 치고 탁 내미는데 너무 잘했어. 우리 아들 잘했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도 엄마에게 다가가서 엄마, 나도 이렇게 맞았어 하는데 엄마는 냉랭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 키우다 보면 맞이는요 100점 맞으면 당연한 줄 알고 95점 맞아가 오면 니네 반에 100점 몇 명 있었어? 몇 명? 너 왜 100점 못 맞았어? 이렇게 굉장히 그 잘함을 칭찬해 주기보다는 그 당연한 것을 너는 왜 못했어라고 오히려 혼쭐 내는. 근데 둘째가 90점을 맞아왔어요. 그러면 나보다 더 못 맞았으니까 더 혼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는 그냥 이뻐. 오, 잘했어. 2개밖에 안 틀렸어.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형제들도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굉장히 경쟁심만 부추기면서 형제들 간에 경쟁하게 키웠다는 거죠. 동생 좀 잘하면 칭찬 엄청 해주고. 근데 이 남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도 아버지가 안 계신 이 자리에 엄마 사랑을 굉장히 받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잘해서 엄마에게 관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이 욕구가 너무너무 컸던 거예요. 근데 단 한 번도 엄마에게서 칭찬을 들어본 경험이 없었다라는 거. 자, 이렇게 형제들이 경쟁만 키우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동생도 지금 성공 케이스로 잘 지내고 남편도 거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이러니까 어머니가 바라시는 성공과는 다 되어졌죠.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다 성공했으면 또 어머니가 잘했다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겠죠. 자, 남편은 장남으로서 책임감도 있었지만 큰 아들로서의 어머니, 그러니까 장남으로서 또 아버지 역할도 때로는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장남으로서 그래 우리 아들 우리 장남 최고야, 네가 있어서 이 가정이 참 좋아, 이런 소리 한마디만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소리 일체 안 하셨던 어머니세요. 그래서 언제나 마음 한켠에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이 모습, 한 번도 따뜻하게 안아준 적이 없는 어머니,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미웠겠죠. 나도 잘하는데 동생만 칭찬하고 동생에게 더 많은 편을 들어주는 것 같고, 나도 잘하는데 나에게는 늘 혼내고 질타하고 막 이런 식이니까 우리 어머니는 왜 저럴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환경을 들여다보면 참 어렵게 힘들게 사랑이 부족한 남편으로 성장했구나. 그래서 안타깝다. 내가 위로를 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많겠죠. 그러면 그 사랑을 내가 대신 이제 어머니에게서 받지 못했던 이 사랑을 내가 대신 충족시켜 줄 수 있어라고 다가감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거부한다는 거죠. 자, 어린 시절 이런 환경에서 자란 형제들이 성격도 원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보기에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지만 보면 굉장히 과격한 성격이 있고 분노가 좀 많대요. 그래서 나한테 직접적으로 폭력을 쓰지는 않아요. 막 화가 나서 집에 와서 소리 때리고 이런 건 없는데 잘못한 것도 없겠죠. 집에서는 크게 관여하지 않는 삶을 사니까. 그러니까 이거 왜 이래 이렇게 탓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싸울 일도 이제 신체적인 어떤 싸움도 일어날 일은 없어요. 근데 자기 분노를 못 이겨서 물건 집어 던지고 부시고 이런 거는 막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향해서 하진 않은데 어쨌거나 자기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대요. 자주. 그리고 직원들하고 전화하다가도 소리를 막 지르다가 안 되면 전화기까지 냅다 던지는, 그래서 굉장히 성격이 과격하고 분노가 좀 많은 이런 남편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은 부모님의 등을 보고 큰다 하잖아요. 그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성장한다 하거든요. 근데 혼자인 어머니가 강하고 담대하고 씩씩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도 저렇게 자라야지도 있겠죠. 그 반면에 애정 표현을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결핍이 많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분이 쌓이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가 받지 못했던 이러한 것들을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제 풀어내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은 자녀라고 다 같은 자녀 아니고 부모라고 다 같은 부모가 아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는지 따라서, 그래서 어린 시절에 성장 과정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게 바로 또 이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목표는 단 하나였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자녀들이 성격이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요? 성격자 어머니 자체가 또 성격이 온화하지 못하고 베풀 줄 몰랐을까요? 그 속에서 이 남편은 굉장히 엄마인데 왜 저러지? 엄마는 여자. 그래서 이제 엄마와 여자를 동일시하면서 싫어하는 것 이상의 어떤 안 좋은 감정들을 자꾸 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형제간들이 이 사람만 성격이 포악한 게 아니고 그 동생도, 그러니까 시동생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머니의 그 아이들이 성장시키는 방법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좀 안타깝죠. 네. 그
그리고 이제 몰랐는데 보면 TV를 이렇게 앉아가서 보다가 보면 여성들이 뭐 우리 엘리트 여성도 나오고 뭐 커리어 우먼들 뭐 얘기들 나오잖아요. TV를 보다 보면 또 드라마에서도 멋진 여성들의 얘기가 나오고 하면 남편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을 보낸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자가 뭐 일을 잘하면 뭐 해? 뭐 여자가 뭐 이렇게 여자가 이러면서 굉장히 비하하고 특히 그런 엘리트 여성 커리어 우먼들에 대한 혐오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발언들을 수시로 이제 듣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여성이 잘 되는 그 모습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혼자 욕을 한대요. 이런 우리 입에 담지 못할 그런 그 사람에게 하는 건지 TV한테 하는 건지 나한테 하는 건지 혼자 주저리 욕을 막 그래 하고 있대요. 그런 걸 보면 계속 여성에 대해서 나올 때마다 굉장히 비하하고 폄하하고 비하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냥 그 생활, 어차피 남이니까, 이혼한 것처럼 사는 남이니까 그 사람이 욕을 하든, 다른 사람의 여성을 욕을 하든, 왜 그래요도 하지 않고, 거의 말도 섞지 않는 이런 관계에 있는데, 나이가 드니까 불쌍하다는 거죠. 어떻게, 이제 저렇게 살다가 어떻게 할까? 늙으면, 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이제 약간의 불쌍한 마음들도 좀 드는 과정이에요, 지금. 자, 이런 삶을 30년 넘게 겪으면서 살아왔는데 남은 삶도 이런 소리를 듣고 이렇게 보내야 되나 이런 것도 내가 아무리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살래라고 마음을 편히 먹고 가기는 하지만 수명도 길어졌는데 살 날이 아직 많은데 잘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돌아보는 거죠. 살아갈 수 있을까? 물론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또 잘 살아갈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약해지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심각해지고 싫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 남편, 나이가 들면 좀 나아질까요? 나에 대한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측은지심이 느껴지고 불쌍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지듯 남편도 나를 보면 그런 마음을 가져줄까?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 이런 바람들도 있는 거죠. 무엇이 남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왜 사람들을 싫어하고 특히 나는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왜 이렇게 싫어할까? 아직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점점 성격이 포악해지고 약해지고 이런 걸 드러내는 이 상황에서 저 성격 좀 누그러뜨리고 좀 남편도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부부 생활 안 하더라도 그냥 그런 남편을 보는 게 안타깝고 좀 남편도 편안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좀 많이 생긴다는 거죠. 자, 남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을 우리가 돌이켜 봤잖아. 이렇게 이제 이 분이 주신 내용을 좀 봤잖아요. 굉장히 사랑이 고픈 사람이었네요. 그리고 또 사랑만 고팠던 게 아니고 너무 승부욕, 경쟁 사회 속에 특히 형제간끼리의 그 경쟁 속에서 앞만 보고 달렸어요. 어찌 보면 안타깝잖아요.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았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오로지 목표는 하나. 성공하는 거야. 어머니가 그렇게 알려줬잖아요. 아버지도 없는 너희들이 사회에 나가서 애비 없는 사람이라는 소리 안 들으려면 무조건 성공해야 돼. 좋은 위치에 있어야 돼. 그래야 남으로부터 비난받지 않고 잘 살 수 있어. 이것만 듣고 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아껴주라, 사랑해라, 사랑을 베풀어라. 그리고 돈 많이 벌면 번 것을 사회에 좀 환원해라, 봉사해라. 등등의 따뜻한 말은 듣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안타깝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서 어머니에 대한 그 싫음이 있다 했잖아요. 어머니가 싫어요.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 어머니.
싫어요. 손 한 번 잡아주지 않고 한 번 안아주지 않는 이 외로움을 한 번도 이렇게 안아주지 않는 어머니가 싫었어요. 어머니지만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싫은 어머니라고 하기는 그래요. 그냥 어머니는 여자. 이제 이렇게 여자들에 대한 싫음,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혐오? 혐오는 진짜 싫어하는 걸 혐오라 그러거든요. 증오한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어쩌면 그런 상태까지 가지 않았을까. 여자를 싫어하는데 아내를 좋아할까요? 아내도 여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아내도 그 아내를 보면 뭐 어머니의 그런 모습들이 어쩌면 투영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이 아내 성격이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런 거 뭐 볼 필요도 없고 생각할 여지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여자로 보면서 이런 여자 싫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의 마음 속에서는 그냥 여자인 너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성관계도 기피하게 되는 거죠.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계속 성관계도 계속 하면 더 하고 싶다 그러잖아요. 안 하면은 뭐 좋은지 나쁜지도 몰라요. 그래서 뭐 익숙해진 상황. 그래서 안 해도 불편함 없고. 그렇다고 이 사람이 나가서 성욕구를 해소하나 할 일이 없죠. 성욕구를 다른 여성을 통해서 해소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 여성은 무조건 아니라는 생각이 깊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여자하고는 일체 관여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 사람이 바람을 핀다든가 욕구 해소를 한다든가 그런 거 없다는 거죠. 그냥 여자가 싫어인 것 같아요. 그 싫어의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는 뭐 혐오한다, 정오한다. 그래서 말도 섞지 않고 피부 닿는 거 싫어하고 아내지만 아내로서 내 옆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돈을 벌어다 주니까 당신은 그냥 나에게 밥 해주라 이런 거죠. 그냥 남으로 사는 거죠. 필요에 의해서 사는 관계. 그런 것 같아요. 남편 아쉬운 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자기 분노를 어디 가서 막 풀고 이래주면 좋은데 또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죠? 자기의 보여지는 이 성공 스타일에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또 남한테 외부에서 드러내지는 않죠. 그러니까 밖에서 막 인성이 나쁜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분노를 다 어디 가서 푼다? 집 안에서 부시고 던지고 전화기 던지고 소리 지르고 사람들 욕하고 사람들 다 욕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여성들만 나오면 그렇게 풀어대는 거예요. 이렇게 난폭한 성격의 남편이에요. 안타깝죠. 고쳐질까요? 고쳐질까요?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남편이 성관계를 거부하게 된 이유는 뭐 딴 거 없잖아요. 여성과 함께하고 싶지 않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이유였을 거예요. 섹스에 뭐 관계 없어요. 뭐 부부 생활 전혀. 왜? 여자 싫고 여자와 성관계를 한다면 함께 해야 되는 이 과정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은 이 내면 속에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위로해주고 누가 풀어야 될까요? 그걸 진작 알고 좀 미리미리 상담하고 풀어나갔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이제 상담 기관도 많고 뭐 클리닉 많잖아요. 부부관계가 어떤지 뭐 안 좋은 것도 해결해주고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도움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남편분은 어린 시절에 그 아픔이 그냥 고착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어린 시절에 내가 여기 안 좋았던 그 기억들, 안 좋았던 상처들, 이거 그냥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고 너무 굳게 다져져 있어서 바뀔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안 바뀌어지면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둘까요? 그리고 서로 그냥 지금까지 그래 이혼
모르는 사람처럼 사는 것처럼 그냥 동거인으로 그냥 살까요?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는 없겠죠. 사실 뭐 어떤 부부라고 함께 가는 경우 이건 이제 앞으로는 막 갑자기 변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잘 없기는 할 것 같은데 어린 상처를 좀 치유는 받았으면 싶어요. 변할 수 있을까요? 쉽게 변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진짜 부부 상담이나 뭐 가족 상담이나 이런 데 가서 마음을 좀 그나마 쓰담쓰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편이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분노, 여성을 싫어하고 성을 기피하는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왔을까 좀 돌아보고 확 바뀌지는 않더라도 자기 그 소중한 자신을 좀 돌아보고 그 어린 시절에 사랑받지 못했던 것을 그걸 좀 위로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설득할 수 있다면 진짜 같이 상담하러 가면 좋겠죠. 쉽지 않을 거예요. 이때까지 외부에서 보면 너무 완벽한 가족인데 상담 받으러 간다. 이것도 드러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의 삶에 좀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해야죠. 남의 눈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중요하죠. 내가 중요하고, 그죠? 그래서 내 마음이 좀 편해지고 남편에게 측은지심이 든다 이럴 때는 사실 우리가 다른 거 외부 시선 의식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주어지지 않으면 남편은 자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죠. 지금까지 자신 그대로 인정하고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서 부부 상담 좀 해보시고 관계 회복을 늦겠지만 더디겠지만 조금씩 해 나가야 될 거예요. 누군가는 노력해야 풀어지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이혼 안 하실 거라 했잖아요. 이혼 안 하시고 함께 그냥 살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작게나마 조금씩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전문가에게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알 수 없잖아요. 또 확 좋아질지. 남편이 어린 자아를 위로받았을 때 또 그 위로에 의해서 마음이 또 열려질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냥 지금 바뀔 수 없어. 저 원래 저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짓고 바라보면 변함이 없겠죠. 근데 전문가 도움으로 이런 기회를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정말 위로받고 어쩌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내분은 지금도 불쌍하다, 안타깝다라는 그런 측은지심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그러니까 뭐 과일을 내갔을 때 됐어. 됐어. 안 먹어. 이러고 벌떡 일어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조금씩 더 적극적으로 좀 다가가 보기. 또 딸은 사랑한다 했으니까 딸을 통해서라도 또 접근하는 방법 뭐 이렇게 물론 여행 가자는 말도 안 되겠죠. 그래서 가정 내에서 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슬쩍슬쩍 만들면서 그리고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지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앞으로 살 날이 그래도 우리 지금 수명이 되게 길어졌잖아요. 살 날이 더 많으실 텐데 보기만 행복해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이 행복해지는 한순간이라도 그런 시간을 가지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을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안타까운 마음, 이런 마음으로 좀 더 다가가는, 모습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또 이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도요,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럴 때도 우리 나이 들어서 측은지심이라 그러잖아요. 아유, 내가 아니면 누가 도와주리. 불쌍해 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면 용서 못할 일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면서 서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고 함께 가실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불쌍하다 하면 다 되죠. 그래서 또 옆에 있어줘서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죠. 외롭지 않아서 좋고 그래도 함께 있어서 무섭지 않아.
감사해. 이런 마음 가지고 산다면 남은 삶이 그래서 좀 더 해피해지지 않을까요? 네, 우리 함께하는 사람에게 서로 사랑의 메시지 늘 전하면서 그렇고 지내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